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재 한국 영화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하얼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인물을 다룬 영화를 넘어서 현재 한국의 위상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세계 속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놀라운 흥행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한 하얼빈은 개봉 첫날부터 56만 명이라는 폭발적인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고 흥행작인 명량의 2.9배, 극한 직업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영화를 둘러싼 국제적 반응입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얼빈의 일본 내 반응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익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예상대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일 영화에 출연한 현빈은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접어야 할 것이라거나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는 등의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극우 성향의 반발이 오히려 젊은 층의 관심을 더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일본 대학생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극우들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더 보고 싶어진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친숙한 2030 세대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일본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으로 현빈을 알게 됐는데 이번에는 더 진지한 역사적 작품으로 만나게 되어 기대된다. 우리 세대는 한일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다. 한 일본 젊은이의 SNS 게시물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빈 씨가 이런 역사적 인물을 연기한다니 더욱 기대된다.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적 이야기를 이렇게 배우게 되다니 흥미롭다. 또 다른 젊은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그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세 번째 반응은 일본 문화계의 참여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배우 릴리 프랭키가 이토 히로부미 역을 맡아 화제가 되었는데요. 릴리 프랭키는 2018년 프랑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어느 가족에 출연했고 태풍이 지나가고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에도 출연한 실력파 배우입니다. 그의 참여는 일본 내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릴리 프랭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직시해야 한다. 예술가로서 이 작품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일본의 주요 영화 매체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키네마 준포는 한국 영화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제 한국 영화는 자국의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 성숙한 시각을 보여준다. 민족주의적 선동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닌 인간적 고뇌와 역사적 성찰을 담아내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일본의 한 영화 평론가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릴리 프랭키의 캐스팅은 이 영화가 단순한 반일 감정을 넘어서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예술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한국 영화계의 성숙함이 느껴진다. 특히 일본의 영화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영화의 기술력과 제작 규모에 대한 놀라움이 크다고 합니다. 3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하얼빈의 영상미는 일본 영화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네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일본 젊은 층의 문화 소비 패턴 변화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역사나 정치적 내용을 다룬 작품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 일본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넷플릭스 세대에게 국경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작품성과 재미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선택한다. 과거 정치적 이념이나 역사 문제로 콘텐츠를 판단하던 시대는 지났다. 실제로 일본의 주요 영화 예매 사이트들에서는 하얼빈에 대한 기대평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현빈과 이동욱이라는 스타의 출연뿐만 아니라 작품 자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최근 한일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문화 교류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이해가 깊어지면서 역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은 현재 한국의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까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빈과 이동욱의 등장으로 수많은 팬들이 모여들었는데 영화를 본 후의 반응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얼빈은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청되었습니다.
이 섹션은 세계적인 감독들의 신작이 소개되는 영화제의 핵심 부문인데요. 월드 프리미어 상영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찾은 한 관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현빈과 이동욱이라는 한류 스타를 보기 위해 왔어요.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니 한국과 일본의 근대사,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했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영화제 현장은 그야말로 열기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특히 현빈과 이동욱이 참석한 Conversation with 행사는 그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이 행사는 스티븐 스필버그, 케이트 블란쳇과 같은 세계적 거장들만이 초청되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 앞에서 현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역할을 맡으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한 인간으로서의 안중근을 진실되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북미 관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할리우드 평론가는 이렇게 평가했죠. 한국 영화는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자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세계적 수준의 영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영화제 기간 동안 하얼빈을 관람한 관객들의 리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80년대를 살았던 서양인으로서 우리가 알던 아시아는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국 문화의 성장은 놀라웠고 이제는 그들의 역사까지 배우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영화의 미장센과 촬영은 할리우드 수준이었고 배우들의 연기는 그 이상이었다. 특히 현빈이 보여준 안중근의 내면 연기는 오스카 후보감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영화제 심사위원들의 평가였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영화는 자신만의 색깔을 완성했다. 할리우드의 문법을 차용하면서도 동양적 정서와 한국만의 이야기를 조화롭게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영화제 이후 하얼빈은 북미 배급 계약까지 성사시켰는데요. 이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한국 영화의 예술성과 대중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성공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적 성장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문화 콘텐츠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1인당 GDP도 이제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 돋보입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스타들,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의 성공, 그리고 이제는 하얼빈까지 한국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미국 영화 매체 버라이어티는 하얼빈에 대해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면서도 역사적 사실을 품위 있게 다룬 작품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제 한국은 자신의 아픈 역사도 세련되고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문화적 성숙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북미에서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25일 LA를 시작으로 뉴욕, 시카고 등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미 현지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할리우드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할리우드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영화 산업을 가졌다. 기술력은 물론이고 스토리텔링 능력도 대단하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서 하얼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한 영화 한 편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적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최대 영화 리뷰 사이트 두반에서는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역사 영화 중 실망스러운 작품은 없었다. 자국의 역사를 다루는 깊이와 완성도가 놀랍다. 특히 이번 하얼빈은 과도한 민족주의적 색채 없이 역사적 사실을 담담하게 그려낸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젊은 층의 반응입니다. 웨이보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우리나라도 인정하는 항일 의사다. 이런 영화는 반드시 중국에서도 상영되어야 한다. 한국이 이런 수준 높은 역사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하얼빈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 문화평론가 왕설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할리우드에 버금가는 제작 능력을 갖추었다. 특히 자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세계적인 콘텐츠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 중국 영화계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환구시보는 한국 영화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3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대작, 하얼빈은 한국 영화 산업의 저력을 보여준다. 특히 하얼빈이라는 역사적 공간을 재현한 세트와 특수효과는 할리우드급 수준이다. 중국의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영화의 기술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얼빈에 눈 내리는 신화산 전투 장면은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요. 한 중국 영화 제작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력과 예술성, 그리고 상업성까지 모두 갖췄다. 특히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세련되었다. 중국 영화계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 현재 중국에서는 하얼빈의 정식 개봉을 기다리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도 이런 수준의 역사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한국은 이제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었다. 현빈과 이동욱의 연기가 기대된다. 특히 하얼빈이라는 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작품이라 중국 관객들의 관심이 더욱 뜨겁다고 합니다. 실제 하얼빈 씨는 이 영화를 계기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중국의 한류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깊이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방식이 매우 세련되었다. 이런 반응들은 한국이 이제 문화 강국을 넘어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 한국이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 문화 강국을 넘어 진정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의 수출을 넘어선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세종학당의 경우 2023년 기준 전 세계 85개국 23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듀오링고에서는 한국어가 가장 인기 있는 학습 언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가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K-뷰티는 이미 글로벌 뷰티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K-푸드는 건강식품으로서의 이미지와 함께 전 세계 식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한국의 카페 문화, 치맥 문화는 하나의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 기술 혁신과 문화의 결합입니다. 웹툰 플랫폼, 실시간 팬 소통 앱, 메타버스, 콘서트 등 한국은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소비 방식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성공은 이러한 혁신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넷째, 글로벌 브랜드 가치의 상승입니다. 삼성, 현대차와 같은 제조업 브랜드를 넘어 이제는 하이브, CJ ENM과 같은 문화 콘텐츠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ESG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유엔 연설, 환경 캠페인 참여는 전 세계 MZ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BTS의 유엔 총회 연설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 외교로 평가받았습니다. 여섯째,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숙도 중요한 소프트 파워가 되고 있습니다. 촛불 문화제로 대표되는 평화로운 시위, 문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토론 문화는 많은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죠. 일곱째,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김연경과 같은 스포츠 스타들은 단순한 선수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고 이들을 통해 한국의 스포츠 문화와 정신이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소프트 파워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팝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즐기며 한국의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식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소프트 파워가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23년 기준 약 1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OTT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황해라는 드라마를 보셨지요? 이 작품이 출시 첫 주에 글로벌 탑10에 진입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이제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시계를 몇 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2021년 오징어 게임이 처음 공개됐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94개국 1위, 전 세계 시청시간 17억 시간이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성공이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글로리가 비영어 시리즈 최초로 8주 연속 글로벌 탑10을 지켰고 사냥개들은 개봉 첫 주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우연들이 이어진 거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이라는 작품을 보셨나요? 이 작품은 아시아 콘텐츠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흥미로운 건 미국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마블과 다른 방식의 히어로물을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쏟아졌죠. 애플 TV에서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친코라는 작품 기억하시나요? 뉴욕타임스가 2022년 최고의 드라마로 선정했습니다. 아시아 콘텐츠가 미국의 권위 있는 매체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더 재미있는 건 이런 성공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이제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제작에만 매년 1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도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제작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드는데 3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되는 게 당연해졌죠. 무빙의 경우 해당 제작비가 할리우드 드라마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성공이 가져온 문화적 영향력이죠.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K-드라마 전용 채널을 개설하고 있고 한국어 학습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 고위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콘텐츠는 이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다. 뛰어난 스토리텔링, 세련된 영상미, 배우들의 열연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다른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경쟁력이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죠.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글로벌화,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시청, 경험 제공 등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얼빈과 같은 영화의 성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더욱 흥미롭지 않나요? 이제 한국 콘텐츠는 장르나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하얼빈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이 영화의 제작 과정을 보면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300억 원이라는 제작비, 얼핏 들으면 그저 큰 숫자로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아시나요? 신화산 전투 장면을 촬영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은 실제 눈이 내리는 날만을 기다렸다고 해요. CG로 처리하면 더 쉬울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실제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례없는 폭설이 내렸고 그들은 100% 실제 눈으로 그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성을 추구하는 한국 영화의 새로운 도전이었죠. 할리우드급 특수효과를 활용하면서도 실제 촬영을 고집하는 이런 자세는 세계 영화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토리텔링 측면은 어떨까요? 안중근 의사라는 역사적 인물을 다루면서도 영화는 단순한 영웅 서사를 넘어섰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 결단, 그리고 신념을 섬세하게 그려냈죠. 현빈이 말했듯이 어떻게 하면 한 인간으로서의 안중근을 진실되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영화가 만들어낸 글로벌 마케팅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죠. 스타 배우들의 현지 프로모션, SNS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 그리고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까지 이제 한국 영화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치밀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하얼빈의 성공이 예고하는 미래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우선 콘텐츠의 진화가 기대됩니다. 이제 한국은 자신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와 공유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예술성의 결합은 물론 글로벌 공동 제작도 더욱 활발해질 거예요. 산업 생태계도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제작 인프라는 더욱 고도화되고 전문 인력들은 세계 무대로 진출하겠죠. 투자와 배급 시스템도 더욱 선진화될 겁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더 말할 것도 없겠네요. 이미 시작된 한국학의 세계적 확산, K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증가, 그리고 더욱 다양해질 문화 교류까지 우리는 정말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하얼빈은 그저 하나의 성공적인 영화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문화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지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 같네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닌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하얼빈의 성공은 이러한 소프트 파워가 이제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까지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영화 하얼빈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적 성장과 국제적 위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